자, 이번 시간에는 354페이지 사회보험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을 진행할 적에 우리가 법제론의 시간이지만 정책론과 겸해서 여러분들은 118페이지를 잠시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보면 사회보험 일반이 쭉 나와 있지요. 사회보험. 도대체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118페이지로 보십니다. 118페이지 정책론 부분에 보면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5대 사회보험이 있죠. 5대 사회보험, 재정 시행 순서로 본다면 산재보험, 그다음에 의료보험, 지금 건강보험이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다양한 특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19페이지, 120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하단부에 강제 가입 방식이다. 모든 시행 관련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가 독점 운영한다. 120페이지 넘어가면 수익자 재정 책임의 원칙. 맞으면 적립 방식이란 말이죠. 수익자 재정 책임의 원칙이다.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지 증명된 욕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장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0페이지 다시 보시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소득 재분배의 원칙, 그리고 121페이지 기여 분담의 원칙, 그리고 보편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2페이지에 가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차이점을 같이 해서 차이점을 정리를 했고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표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제론이어서 사회보험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정책론에서 역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법제론을 진행을 할 적에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법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우리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할 때 국민연금은 뭘까?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죠.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이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거기 노령, 장애, 사망 반드시 줄쳐놓으시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8개의 사회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에서는 그중에 노령, 장애, 사망 3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아니라 예시가 아니라 열거죠. 노령, 장애, 사망 3개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의에서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의에도 중요한 것은 거기 355페이지에 있는 평균소득원액과 기준소득원액, 그중에 특히 기준소득원액을 보셔야 됩니다. 기준소득원액을 보시면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5번에 나와 있지요. 가입자의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원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급여 산정기준 역시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인데 문제가 2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위로 올라가면 매년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밑에 나오지만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 의무 가입자랑 의무 계속 가입자는 빠집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합니다. 역시 평균 소득 월액과 기준 소득 월액은 모두 그 방법이나 산정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연금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인데 거기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액의 합계액을
거기 보면 부담금 11번에 나와 있지요. 맞아, 회사에서 내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 그에 비해서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균등분담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이무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전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5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3번에 2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렇죠?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자, 거기 2번의 절차를 B급이지만 수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의 재정, 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셋째 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공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계획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은 이런 절차로 5년마다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국회 제출, 공시의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5년과 더불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위에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에는 모두 5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관서 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첫째 줄이 나와 있지요. 봐주시고.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 적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그들 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이죠. 또 그런가 하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특수직종 근로자, 이들은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이미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1급 준비였나 아시는 걸로 보고,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무 가입자, 이무 계속 가입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업장 가입자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장 가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그렇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아까 원칙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만 적용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밑에서 둘째 줄 3번에 보시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원칙은 18세 이상이어야 되지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업장 가입자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가면 357페이지 보시면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할 수도 있다. 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가입자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지만, 국기법상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자가 안 될 수도 있고, 18세 미만인 자도 가입자가 될 수 있고, 자,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역 가입자, 이무 가입자, 이무 계속 가입자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35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가입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1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나와 있지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2번 쭉 내서 2번 보시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120개월을 말하는 것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추가 산입이 있습니다. 추가 산입이 나와 있는데 군 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있는데 군 복무, 현역 사병이든 사회근무요원이든 간에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연금을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6개월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군 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되겠습니다. 6개월 미만은 안 됩니다. 군 복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360페이지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현역 군 복무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비용은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는 출산에 의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자녀가 둘인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둘째는 12개월 그리고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그 부모가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하는데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가입기간을 더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상한선 50개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거기 1번 두 명의 경우 둘째의 12개월, 3명의 경우에 대해서는 12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한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더해서 상한선 50개월까지를 더해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나와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가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은 36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공단은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여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대여 사업은 밑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간의 연금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국민연금. 자, 우리가 할 알로케이션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예외가 있었죠. 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또 특수직종 근로자로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미만의 자도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의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이상 64세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외로서 5종에다가 사업장 가입자의 18세 이렇게 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자를 보면은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4개의 종류로 설명하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원칙인데 잘못 썼군요. 다음에 급여 무엇을 제공하는가?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는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 제도죠.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 보장 제도가 되겠어요. 이 급여 뒤에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만,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급여의 산정 기준은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라고 그랬지요. 기준소득원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계산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 되어 있지만 급여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노령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또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등이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362페이지에 급여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을 한다.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연금액의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건 차후에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363페이지에 오면 부양가족 연금액의 범위를 보세요. 부양가족 연금액을 보면 배우자는 당연하고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또 부모 또는 부나 모의 배우자와 부모는 당연하고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녀나 부모의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부양가족 연금액이 계산되는 건 아니고 연령 제한과 그리고 장애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혼까지 포함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지만 자녀는 18세 미만, 또 그런가 하면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되고, 부모는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 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이런 것처럼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줘야죠. 무조건 자녀라고 무조건 부모의 지위가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 연금액을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364페이지로 7번에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하나만 주는 겁니다. 사유보장이기 때문에 다 주어서 떼돈 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어떤 보험살인 같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른 것은 전면 정지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 제 가장 밑에 줄 364페이지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다 안 주는 건 아니고 20%는 준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80조의 2항 보면 사망일시금과 같은 이런 그것서 상당하는 금액, 법으로 정해진 그런 상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전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20%는 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급여를 받을 권리 수급권 보호가 나와 있지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금지, 압류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되겠고,
권리가 그렇어요. 권리는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 금지입니다. 그러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뭘로 준다고?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죠. 현금급여니까 현금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은 압류할 수 있겠네.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 노령연금이 나와 있는데 노령연금은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단 적이 60세가 넘으면 60세가 된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현재 부칙 개정에 의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60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53년생부터 57년생까지는 61세가 되도록, 58년생부터 62년생은 62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년이라는 것도 아까 실질적인 개월 120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법으로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부칙 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현재는 61세부터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오면 가슴 아픈 연금이 2번에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장 먹고 살 길이 깜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예외, 뭐냐면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이 과정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이런 경우에 가입자가 아니 될 수도 있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이 나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 지급의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65세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367페이지에 보시면 3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줄이지요. 4번의 제일 밑에 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부터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거기에서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연금액은 다시 못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연금액만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 50%, 60%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비율만, 기본연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나와 있군요. 분할연금 수급권자. 저 1번에 보시면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 중에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가 수급권자가 됐을 때 노령연금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분할연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됐을 것,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도 60세가 됐을 것, 이런 경우에 노령연금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항 가로 안에 있지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기본연금액에 대한 권한만 인정을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봐주시고 36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장애연금이 나와 있지요. 장애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애연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에 생긴 질병, 두 줄 끝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있는 자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를 언제로 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2번, 초진일로부터 첫째 줄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로부터 둘째 줄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하고, 장애연금은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1, 2, 3,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1, 2, 3급은 장애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본연금액 100%, 80%, 60% 이렇게 자등을 두고 거기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하지만 장애등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은 연금이라고 하지만 모든 등급이 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유족연금이 나와 있지요.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거기 계는 것처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369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와 있지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발생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물론 단서는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발생을 한다. 370페이지 거기 유족의 범위를 보시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래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계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던 부모, 생계를 같이 하던 손자녀,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무조건 주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지만 아까 국민연금 연금급의 기본 원칙처럼 자녀나 부모, 손자녀나 조부모라기도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2등급, 장애 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소위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밖으로 또 밀려나게 됩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에 오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가 나와 있지요.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371페이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아직 55세 미만이 55세 될 때까지는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주는 건 아니고 초기 3년은 주지만, 젊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55세 될 때까지는 초기 3년은 주지만 55세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일시금이 있고, 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사망일시금이란 뭐냐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된 자가 사망한 때 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소위 조부모까지 따져도 없다면 다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던 배우자부터 다시 계산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없으면 다시 본래 순인서대로 차례를 매겨서 형제자매까지 확대시킨 다음에 일시금으로, 지금 반환 일시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준다라는 것을 사망일시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37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374페이지에 보면 연금보험료 부가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근로자, 사용자와 피용자가 같이 내되 국가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용자와 피용자가 내는 주로 사업장 가입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374페이지 11번에 2번에 3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여금은 가입자가, 부담금은 사용자가 내서 노사균등 분담, 얼마? 기준소득원액의 9%를 각각 4.5%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원액의 9%를 본인이, 그래서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원액,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원액이라고 그랬지요. 보험료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 돼 9%를 보험료로 징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7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13번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는데,
보험료 징수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징수라고 하는 것. 자, 거기 볼까요? 374페이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 11번에 2번에 1번. 374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 보험료 징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해서는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2번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두째 줄입니다. 부과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부과는 국민연금공단이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의해서 377페이지 13번에 1번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권리구제의 방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심사청구에 오면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크게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은 행정심판법을 준용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378페이지 첫 줄 3번에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오면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자, 이것은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뭐였습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외국에 관한 사항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법에 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요력을 지닌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요력을 가지되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상호주의와 또 법제론에서 그 기본 상식으로 나오는 국제법의 국내법 효력 인정과 그리고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